now. If I'm not feeling any less sour, I promise myself to treat myself and visit a nearby tower. And climbing to the top. 상생마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생마을 꿈터 라디오입니다. 11월의 딱 절반이 됐습니다. 11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떻게들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한 45일 정도 남았겠지요. 1년이. 자, 슬슬 마음이 바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마음이 느긋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는 사실은 마음이 느긋한 쪽에 항상 가깝습니다. 이제 낙엽들도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막 붉고 화려하던 것들도 이제 조금씩 이파리들 떨어내기 시작을 했고 앙상한 가지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늦가을이 되었으니 이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기 시작을 했고 추워지기 시작하겠죠. 온 나라가 요 소수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하십니까? 자, 오늘 첫 곡을 여러분께 띄워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께 첫 곡으로 띄워드리는 곡은요, Dire Straits의 곡입니다. Sultans of Swing. Sound of the river, you stop and you hold everything. A band is blowing Dixie, double fall time. You feel alright when you hear the music ring. Well, now you step inside, but you don't see too many faces. Coming in out of the rain, they hear the jazz go down. Competition in other places, but the horns, they blowing that sound. Way on down south, way on down south, London town. You check out Guitar George, he knows all the chords. But it's strictly rhythm, he doesn't want to make it cry or sing. If then an old guitar is all he can afford, when he gets up under the lights to play his thing. And Harry doesn't mind if he doesn't make the scene. He's got a daytime job, he's doing alright. He can play the honky-tonk like anything, saving it up Friday night with the Sultans, with the Sultans of Swing. And a crowd of young boys, they're fooling around in the corner, drunk and dressed in their best brown baggies in their platform soles. They don't give a damn about any trumpet playing band. It ain't what they call rock and roll. And the Sultans, yeah, the Sultans, they play Creole. Creole.
the Sultans. We are the Sultans of Swing. 네,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던 Dire Straits의 Sultans of Swing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스윙의 제왕들, 뭐 이런 뜻쯤 되겠죠. 자, 11월 15일 월요일 아침인데요. 이제 뭐 다른 때보다 제가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저는 마음이 느긋한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공모원 사업으로 인한 방송은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 단계에 와 있어요. 오늘 15일 그리고 내일 모레 17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22일 다음 주 수요일 24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 월요일 29일 오늘 빼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이 남았는데 아마 마지막 날은 제가 방송이 안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3번 남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 3번 남은 방송 동안에 그동안 이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으니까 11시에 시작하는 방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10시 반쯤에도 시작을 했고 뭐 그랬습니다. 재미난 거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열고 방송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방송하는 당시보다는 방송을 올려놓고 듣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더 늘어난다는 데 있어요. 재밌죠? 그러면 녹음을 해서 그냥 올려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럼 뭔가 또 현장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터뷰나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되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두 분과의 인터뷰를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 얘기를 저기 책상 넘어 파티션 넘어서 듣고 계실 테니 아마 긴장을 하실지도 몰라요. 뭐 긴장하는 건 제 몫이 아니니까. 자, 오늘 두 번째 곡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곡도 원래 이 꿈터 라디오에서는 상당히 오랜만에 듣는 곡들을 위주로 띄워드리잖아요. 그죠? 그룹 시카고의 곡입니다. Hard to Say I'm Sorry 라는 곡이에요. Everybody needs a little time away. I had to say from each other. Even lovers need a holiday. Far away from each other. Oh, now it's hard for me to say I'm sorry. I just want you to stay. After all that we've been through, I will make it up to you. I'll promise to. And after all that's been said and done, you're just a part of me I can't
확실하게 끝나죠. 예.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라는 곡을 오늘 상생마을 꿈터 라디오 20번째입니다. 벌써 오늘이. 야, 상생마을 꿈터 라디오 제 20회의 두 번째 곡으로 이렇게 띄워드렸어요. 오늘은 할 얘기들도 많지만 연달아서 노래를 좀 더 들어볼게요. 오아시스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Whatever. Whatever you say, yeah.
오아시스의 곡이었습니다. 오아시스의 Whatever라는 곡을 연이어서 Hard to Say I'm Sorry 시카고의 곡에 연이어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지금 제 곁에는요, 지난 시간에 제가 김현수 인턴 코디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고 드렸던 대로 이제 김우중 인턴 코디님을 옆자리에 제가 모셨어요. 우리 그 지원센터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 키 크고 눈도 부리부리 크고 아주 핸섬하신 분입니다. 옆에 모셔놓고 이런 얘기하기가 상당히 낯간지러운데 일단 본인 소개를 좀. 자, 안녕하십니까 김우중 코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려요. 그냥 마이크 앞에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생마을에서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인턴 근무를 했던 김우중 인턴입니다. 네, 처음 재생 사업이란 걸 여기서 접해봤는데 이론으로 들었을 때랑 실무로 경험했을 때랑 좀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에 와서 배웠던 게 저한테 좀 더 많은 경험들이 체득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대본 써오셨어요? 제 머릿속에 바로 그래요? 나오는 필터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멋집니다. 네. 사실 우리는 대본이 없어. 그죠? 그쵸. 보통 이제 뭐 라디오 방송이다 뭐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은 앞에 뭐 종이도 놓고 자기들끼리 막 입도 맞추고 뭐 이렇게 해서 너는 이거 물어봐, 난 이거 물어볼게,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맞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맞아요. 뜬금없는 방송이라. 근데 뭐 미리 준비를 지난 시간서부터 엄청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네네. 그 인턴, 그러니까 도시재생 지원 사업의 인턴 코디네이터로 지원하시게 된 동기는 뭐였어요? 저는 그냥 일반 취준생이랑 똑같이 예. 공부를 하고 있다가 제가 과가 사실 부동산 학과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네네. 네, 이제 정말 대학교과예요. 대학교. 그래요?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식해갖고 정말로 이거는 미안한 예. 질문인데 부동산 학과가 있어요? 네네. 부동산 학과가 예. 제가 1, 2학번인데 그 당시에는 대학교가 많았는데 그 중에 부동산이라는 학만 하는 학과가 몇 개 없었어요. 1, 2학번이라고요? 네네네. 1, 2학번이면은 1, 2학번. 그러면 나보다 75학번 앞에네. 나는 87학번이거든. 그러시구나. 엄청 아니, 그런데 대선배시네. 근데 네네네. 그래요? 부동산 학과. 저는 솔직히 처음 들었어요, 여기서. 그쵸. 자, 그럼 우리 이제 부동산 학과에서 뭐 배우는 건지 한번. 이게 사실은 그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 네네네. 그래도 뭐 알아두면 좋잖아요. 그럼요. 예.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여러분, 자, 우리 부동산학과 1, 2학번 출신이신 우리 저 김무중 코디님의 부동산학과의 그냥 개략적인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예. 네. 사실 크게 배우는 거는 예. 이제 부동산 하면 공인중개사 많이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그렇죠. 복덕방 쉽게 얘기해서. 네. 예. 옥탑방에서 복덕방 예. 그런 느낌으로. 예, 근데 예. 이제 거기서 배우는 뭐 민법, 학개론, 공법 이런 거를 기본으로 배우고 또 부동산 실무라던가 경제학 이런 거를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학과에서 현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부동산 공인중개사, 뭐 부동산 사무소 이런 것들만 옆에 예전에는 이제 어디 복덕방 이랬어요. 아니면 이제 그게 조금 넘어서 무슨 창신 부동산, 창신 복덕방 아니면 뭐 성남 부동산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이게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는 그 직업이 국가에서 공인 자격이 되면서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그죠?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는데 그 부동산 학과에서는 부동산에 관련돼 있는 법률 체계, 그죠? 네네. 경제도 배워야 되겠네. 네. 그러면 그냥 그 실무적인 것들 중에서 뭐 네. 부동산이면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잖아요. 네네. 말 그대로 얘기를 하면. 네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부동산 그러면 이제 토지나 건물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럼 걔네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실기적인 부분도 있나요? 네, 그렇죠. 과목 중에 네. 3학년 때 들을 수 있는 부동산 실무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직접 교수님들이랑 네. 한 몇 개 팀을 만들어서 네. 그때 막 이제 상권 분석법이라던가 아니면 감정 평가 이론을 적용해 본다던가
그런 거를 실무적으로 배우는 게 3학년 때 과목이 있습니다. 아, 감정 평가도 거기서 나오는구나 진짜. 네네, 아주 그러네요. 짧지만 이제 부동산이란 게 엄청 많은 학문의 집합체거든요. 배우다 보니까. 그럴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제가, 하나의 과목으로 네. 이제 막 민법 배우다 민법이 괜찮네. 그럼 나는 나중에 법률 쪽으로 나가겠다. 아니면 감정평가법을 배우고 감정평가서로 가야겠다. 이렇게 아. 길이 많이 나눠집니다. 부동산 세분화가 학과 되겠네 안에서. 부동산 안에서. 네네네. 아, 그렇겠네요. 네. 이제 대단해요. 부동산 학과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부터가 대단한 그 트렌드를 읽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벌써. 이거는 네. 게 약간 동기는 아버님한테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 복덕방 이런 시절 때부터 네. 공인중개사를 하셨었어요. 아버지가. 부친께서 네네. 역시.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아버지가 어떤 서류 같은 걸 막 들고 집안에 돌아다니시고 그냥 서재 같은 데도 막 뿌리고 다니셨는데 그런 네. 거를 읽으니까 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서류들이 다 토지대장 막 이런 경매 막 그런 서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전혀 낯설지 않았겠네. 학교 가서 봤을 때. 네, 낯선 건 없었고 네. 이거 그때 봤던 건데 하면서 데자뷰처럼. 네, 흥미는 계속 그렇지 유발이 증가했다. 네네. 역시 그러셨구나. 네네. 그러면 그 전역은 언제 하셨어요? 군대 전역은? 전역은 15년도에 했습니다. 아직 그 때가 안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고 말투에서. 그런가요? 제가 이게 아니 농담으로 하는 얘기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럼요. 네, 알고 웃자고 한 있습니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상생마을에 정확하게 여기 상생마을에 인턴 코디네이터로 직접 지원을 하신 거죠? 아니면 거기서 아니면 제가 얼핏 듣기로는 다른 뭐 구청인 이쪽이 아니고 다른 청 소속이라고 들었는데 어떠신가? 어디 소속으로 여기 들어오신 건가요, 정확하게? 제가 소속은 네. 두 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예, 센터 안에 있는 서구청 소속이랑 예. LH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LH 소속 지금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그쪽으로 지원을 LH로 지원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로 직접 지원을 하신 건가요? 지원은 LH에서 공고가 내려왔습니다. 네. 도시재생 인턴이라는 게. 예. 그래서 LH 홈페이지를 타고 들어가서 지원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상생마을에 올 것이다라는 생각은 못 하셨다는 얘기는? 네, 맞습니다. 여기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 재생 사업을 지원을 할 때도 네. 공부를 살짝 했었는데 아, 광역 현장 기초로 나뉘더라고요. 근데 근데 전혀 몰랐는데 현장 센터는 일단 주민이랑 많이 만난다는 네. 그런 계략적인 생각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확실히 근무를 해보니까 예. 저는 센터가 정적인 일 반, 동적인 일 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험을 해보니까. 예. 근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 맞았던 것 같아요. 광역센터를 갔었으면 네. 엄청 사무적인 일만 계속 100% 했을 텐데 예.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대표님이랑 이런 인터뷰도 하고 네. 다른 주민들이랑도 소통을 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예. 이 일이 저한테 좀 재밌었다? 그렇지. 마냥 지루하지만은 않았다. 예. 어떻게 따지면 이제 여기가 그 야전 사령부 같은 거죠. 직접 그죠? 네네. 그런 네. 그런 느낌이에요. 예, 전선에서 이제 맞닥뜨려서 부딪혀야 되는 네. 야전 같은. 그래서 맞아요. 서류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또 서류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면서 저런 놈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이딴 놈도 있고 이런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데가 여기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야, 근데요, 저기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준비 없이 우리 김우중 코디님하고 인터뷰를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인터뷰를 할수록 야 이거 들을 얘기가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일단 음악을 한 곡 더 중간에 듣고 그리고 다시 이어서 인터뷰라기보다 그냥 같이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실수가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들으시는 곡은요. 애니멀즈의 곡이에요. House of the Rising Sun이라는 곡입니다. There is a house in New Orleans they call the rising sun, and it's
tell your children not to do what I have done. Spend your lives in sin and misery in the house of the rising sun. 애니멀스의 House of the Rising Sun이라는 곡을 우리 김우중 인턴 코디님과의 인터뷰 중간에 한 번 더 들어봤습니다. 자, 아까 하던 얘기 우리 마저 하죠. 네네. 그 예. 자, LH 쪽에서 이제 공문이 내려와서 지원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와서 광역보다는 이쪽에 오셔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것들이, 예. 여기서 이제 5개월 정도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김현수 코디님이 굉장히 큰 경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5개월 근무하시면서 사실은 저하고는 한 번도 대화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 5개월 동안 오늘이 이게 처음인 거예요, 그죠? 네. 그 여기 와서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눠봤던 주민이 있나요? 혹시 많은 대화를 나눠? 예. 네. 저는 제가 맡은 공모 사업 이음 3, 4, 5에 박미경 대표님이 있는데 이음 3, 4, 5면은 저기 뭐 라탄 공유하시는 분. 네, 아무래도 맡은 사업의 대표님이다 보니까 그분이랑 가장 소통 많이 했었습니다. 그 저하고는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대표님이랑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게 처음이죠. 제가 하는 방송을 보신 적은 있죠? 네, 방송 들으실 때마다 귀에 이렇게 한쪽 꽂고 듣고는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데 칭찬 좀 해주시죠. 솔직히 이 라디오를 저희만 아는 게 좀 야속할 정도. 왜냐하면 이게 인스타 같은 걸 타고 막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좀 이런 옛날 노래 좋아하시는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퍼질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없다는 게 좀 아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유명한 뭐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의 그 어바웃을 들어가 보면 보통 10년 이상씩은 됐어요, 그 사람들. 보통 최소한 4, 5년, 5, 6년 이렇게 한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뭐 이제 뭐 3개월 해가지고 뭘 될 거란 생각은 저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두고 이렇게 보면. 라이브 스트림이 올라갈 때는 그렇지 않은데 돈 오면 뭐 20뷰, 30뷰 이렇게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는 벌써 이제 1000뷰도 넘어가고. 그래요? 예, 1000뷰는 넘어갔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았어, 뭐 이딴 소리 삑삑 하잖아요. 네네. 뭐 그렇게 되면 얘기가 나오겠죠. 그때 되면 우리 이제 김우중 인턴 코디님이 했던 얘기도 이제 거기 남아 있을 텐데, 뭐 잘리지 않는다면, 잘리지 않는다. 이게 왜 잘린다는 얘기를 제가 표현을 하냐면, 어차피 유튜브에서 그냥 그 음악을 트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불법인 거예요. 그냥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어서. 더 재미난 거는 요 며칠 제가 라이브라고 그래서 남의 노래를 제가 직접 불러서 올리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저작권 침해래.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고 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채널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다만 돈을 만들 수는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럼 하던 얘기로 맞아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민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보셨는데 여기 있으면서 이런 얘기 여쭤봐도 되나? 아씨 내가 이거 왜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나요? 솔직히. 왜 했지요? 예. 그러니까 피곤한 일이 만나고 보통 그러잖아요. 뭐 피곤한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났을 때 그런 일도 있었나요? 어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이 인턴 신분으로서의 여기서 근무할 때 예. 제가 힘든다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예. 좀 저는 인턴에 어울리는 업무를 배정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어려운 건 사실 코디님들이 다 하셔서가지고 그냥 가끔 내가 이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을 하시니까 코디님들이 그거 가끔 못 거들어드릴 때 살짝 좀 아쉽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일을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없나요? 어때요? 이 일을요? 네, 지금 여기 코디로서 정식 코디네이터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아직까지는 취준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노리는 곳이 공기업 쪽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은 그쪽에 대한 열정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어떤 그 스페시피케이션 상의, 그러니까 스펙 상의 어떤 포지티브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했던 그 5개월간의 경험이. 그럼요. 저한테는 레주메를 쓸 때나, 그죠? 네네네. 네. 아니면 자소서나 이런 것들을 쓸 때도 많은 경험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그 혹시 어느 쪽에 공기업 쪽으로 가고 싶다는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요? 네, 이것도 뭐 네. 상관없습니다. 예. 저는 일단 제일 가고 싶은 공기업은 LH였어요. 네, 또 연관이 됐죠. 그렇지 맞아요. 네. LH가 랜드하우스란 뜻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예, 랜드. 예전에는 토지공사 따로, 주택공사 따로였다가 맞아요. 아마 이명박 정부 때 통합이 됐을 거예요, LH로 이렇게 됐을 거예요. 제가 잘 모르지만 LH, LH 공사를 가시겠다. 저는 뭐 잘 되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저기 하나만 여쭤봐도 제가 자꾸 발로 마이크를 칩니다. 네, 제 마이크입니다. 네. 결혼을 아직 안 하셨을 거예요. 네네. 애인은 있나요? 없습니다. 아니 이상한 여자들이네. 이렇게 키 크고 잘생긴 청년을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주변에 여자분들이 없었어요? 같은 학교에? 여자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여사친은 있죠. 있는데 네. 그냥 여사친 여자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여자 사람 친구. 네. 너무 줄였나요? 아니 여사친 알아요. 여사친 여자들은 또 남사친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일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사친과 여친의 차이는 뭐예요? 네. 여사친과 여친의 차이? 네. 약간 적나라한 얘기가 나와야 되나? 음악 들을까? 아니죠. 저는 그거예요. 약간 제 힘든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 없냐. 근데 왜 얼굴 빨개져요? 그거는 음악 듣고 야, 아니 왜 얼굴이 빨개지? 재밌어요. 예, 재밌습니다. 음악 하나 더 들어야 되겠네요. 몰튼 하켓 아하입니다. 아하의 Take on Me 띄워드립니다. Talking away, I don't know what to say.
자, 아하의 Take On Me를 다음 곡으로 들었어요 중간에.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우리 김우주 인턴 코디님하고 그냥 잠깐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좀 끝낼 요량이었는데 아이고 갈수록 재밌어지네요. 자,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네. 키 크고 잘생긴 분이 왜 혼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여사친은 있다. 아니, 여사친은 여자 사람 친구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얘기가 되냐면 여사친과 여친의 차이는 뭐냐 여기까지 갔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적나라한 얘기가 나오기가 어려워서 이제 우리는 잠깐 멈추고 깔깔거리다 이제 음악을 들었는데, 자, 좋습니다. 결혼 계획은 언제쯤 하고 싶어요? 있으면. 결혼 계획은 아직 없고 예. 저는 좀 늦게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아, 늦게 결혼을 왜 늦게 하고 싶어요? 아직 연인이 없으니까. 그럼 여사친을 여친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네. 아직까지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제가. 예. 근데 또 그러니까 결론은 아직 배가 안 고픈 거 아니야? 밥을 안 먹는 거는.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아직 여친이 없는 건 여사친만 있으면 돼. 그냥 여친에 대한 필요는 없다.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뭐 이게 혈기왕성한 20대 청년인데. 아, 예. 죄송하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28입니다. 28. 이야. 지금은 전선만 돼도 스파크가 팍팍 튈 때인데. 그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 전선만 딱 잡아도 그렇죠. 예, 60쪽 담화에다 불까지 킬 정도의 그 그렇죠. 에너지가 팍팍 나올 때인데. 용광로. 예. 근데 여자친구가 필요 없다. 고장 난 건 아니죠, 어디? 그죠? 저는 네. 너무 그래요. 튼튼합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원센터에 오면 제일 키도 훤칠하시고 아주 미남이세요. 예. 이 방송을 언제 또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연락처 남겨놓고 가세요. 제가 누가 관심 있어? 연락 안 올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진짜. 청취자가 없어서. 사시는 곳은 어디세요? 저 인천에 부평 살고 있습니다. 아, 부평구. 버스 타고 여기 오면 몇 번 갈았다요? 2번? 다행히 네. 한 번에 오는 버스가 있어서 네. 그렇구나. 편합니다. 우리 저 김현수 코디님도 서구에 사시고 전다슬 코디님도 이쪽은 아니지만 버스 한 번에 오신다고 지난번에.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김현수 코디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9일까지가 이제 정확하게 마지막 근무라고 하시던데 그런가요? 맞아요. 이제 10일 날 수료식 같은 거 하면 이제 해산. 네. 그러면 LH에다가 나중에 지원할 때 LH에서 한 인턴을 했으니 훨씬 더 그 어드밴티지나 뭐 좀 그런 베네핏이 더 있지 않을까요? 입사할 때? 이 입사 재생 전에? 인턴 과정은 네. 그 국토부랑 LH 그리고 KSA라는 국가 표준 업체랑 함께 하는 인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LH 정직원 직원으로 입사할 때 가산점은 들어가지 않아요. LH 정직원을 그러니까 채용형 인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소서나 제 뭐 이력서 같은데 이런 걸 했고 이러한 경험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런 거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면접까지 가면 어필은 할 수 있겠죠. 네, 그 정도입니다. 이 과정은. 이거 말씀이 아주 딱 떨어져요. 이해가 팍팍 됩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 저 공부를 별로 못해서. 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나 아니면 영화, 봤던 영화. 책이요? 네. 책은 가장 기억에 그냥 남나요? 딱 기억에 남는 건 네. 이게 그 책이 좋아서 남는 게 아닙니다. 그 상관없어요. 책은 재밌으면 돼요. 네. 이건 정말 재미없는데 억지로 읽어서 기억에 남는 책.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저도 그런 거 있으니까. 마키아벨리 군주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 네. 저희 아버지가 엄청 저가 막 초등학교일 때부터 추천을 하셔가지고 아버님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아버지는 좀 똑똑하신 편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네, 그런데 그 책을 제가 최근에 그냥 책장 정리하다가 한번 보게 됐는데 지금 봐도 어려운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읽으라고 했으니까 저는 진짜 너무 억지로 읽었던 기억이 엄청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원래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되는 기억 중 하나. 그래서 아, 그 책이 좀 안 좋은 기억이라 기억에 남았습니다. 나도 그런 책이 2권 있어요. 어떤 거 시죠? 그 이제 홍신 사상신서에서 나왔던 책 중에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 하고, 아 니체요? 예,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그것도 이렇게 말했다. 그 다음에 가스통 바슐라르의 촛불의 미학. 아, 내 진짜 너무 어려운데요 제목부터가. 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그 어떤 사람이 돈을 쓰는 데만 허영을 부리는 게 아니라 지적인데도 허영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사실 뭐 자기한테 큰 어떤 감명을 주거나 자기의 어떤 양식이 될 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 트렌드 또 그때 그 집단 왜 우리 그 국민윤리 시하면 준거 집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어떤 그 메인스트림 안에 같이 뭔가 끼기 위해서는 거리가 있어야 되겠다. 또 이 정도 읽었어라는 걸 누구에겐가 이렇게 슬쩍 보여주려고 주머니 하나 이렇게 쓱 들쳐서 야 나 속에 이거 있어. 뭐 이런 느낌처럼 아니면 야 나 야광시계야. 그리고 깜깜한 밤에 손목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의 그거. 그 다음에 가스통 바슐라르의 촛불의 미학. 그 두 책은 아직도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사실은 끝까지 읽고 짜증이 나고 한 번 더 읽었어요. 네, 근데 지금 뭐가 남냐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일 기억나는 게. 제일 기억나는 게 어떤 거 남으신가요? 없어. 네,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왜냐하면 남는 게 왜? 일단 재미가 없었어요. 나한테는. 그게 읽기는 읽었는데 재미가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반감을 가지고 읽게 되는 것들이 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오히려 의외로 정말 재밌게 봤던 책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거? 아무 생각 없이 딱 집어서 읽었는데 네. 지금도 기억에 남고 훗날 그게 영화로도 있었다는 거를 알게 돼요. 내가 안소니 퀸이라는 대배우가 출연했던 영화기도 했는데 그 당시엔 그걸 몰랐어요.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책 중에 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인 조르바. 예.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이 있어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제가 정말 재미나게 읽었어요. 전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예. 그리스인 조르바. 그리스인 조르바. 예.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인데 간략하게 내용. 그 아주 자유분방한 혼을 가진 조르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이 서술을 해요. 1인칭 작가 시점에서 조르바라는 사람과 어떻게 만나고 어느 해변에서 그러니까 어떤 부두에서 폭풍을 치는 날 어떻게 만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내가 동화해 가면서 내가 또 버려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자세한 얘기는 책을 보면 이런 거예요. 니콜차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농로를 돌리는데 방해가 된다고 자기 손가락을 잘라버렸다든지 또 이건 책 얘기입니다. 여성 편력이 굉장히 심해서 예. 그 여성의 치모를 모아서 베개를 만들었다는 이런 얘기도 여기서 나와요. 네? 얼마나 많이 모아? 그거를 부각시키진 말자. 그리고 이제 재밌네. 그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선생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생 그 목이 말라 죽겠는데 현미경으로 물을 들여다보니까 물 속에 뭐 미생물도 많고 박테리아도 있고 뭐 세균도 있다. 그럼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조르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현미경을 부숴버리고 그냥 물을 마시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나와요. 뭐 잠깐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 책을 그 아무런 사전 예고나 누구에게 이렇게 받거나 하지 않고 그냥 서점에 갔는데 시커먼 딱지에 어떤 사람이 이러고 있는 그 모노크롬 상태에서 사진이 하나 있고 이제 그게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사진인데 거기에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 빨간 글씨 딱 써 있는 그 책이 그게 87년도인가 그래요. 87년도. 제가 대학교 입학하던 때에 학교 앞에 있는 그 도서관 저 서점에서 본 책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꺼내서 쫙 읽었는데 거기가 나온 거예요. 그 베개 얘기. 네네. 이거 봐라. 그래서 그걸 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봐서 처음부터 읽었는데
그날로 다 읽어버렸어요 그 책을. 진짜요?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그거를 외국은 이제 페이지 터너라고 얘기를 해요. 외국 애들은 이제 페이지 터너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딱 손에 쥐고선 끝까지 그냥 쭉 읽어갔던. 두꺼워요 이 정도 돼요. 근데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김우중 인턴 코디님하고 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게 되네. 그리스인 조르바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그 책을 그러니까 뜻밖의 읽은 책 중엔 그게 정말 재밌었고 또 이제 그때는 또 이런 것들 많이 읽었어요. 쉘 실버스타인의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뭐 꽃들에게 희망을 뭐 이런 것들.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짧은 책들도 있었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알퐁스도데도 뭐 알퐁스도데 책들도 있었고. 알퐁스도데. 예. 그다음에 누구야? 어린 왕자도 그때는 마치 그 젊은 청춘들의 바이블 같은 어린 왕자도. 어린 왕자. 예. 그 어린 왕자라는 책들도 많이들 읽었고. 지금 이제 책들을 어떻게 지금 세대들은 책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서점에 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서점을 탁 들어가면 서점이 가진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예, 책들이 약간 가진 냄새가 있어요. 드라이한 냄새. 예, 그 책들이 가진 종이와 종이 위에 있는 잉크들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뭔가 들어가면은 지적인 그런 냄새가 나. 예, 아카데믹하고 막 지적인 거는 물리적으로 그런 냄새가 나요. 그런. 네네.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서점에 들어가는 일들이 쉽지 않게 돼버렸죠. 이거 코디님 모셔놓고 제 얘기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인턴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상태로 돌아가신다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집에서 공부하시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시고. 네네. 그럼 언제 입사 시험이 있나요? 언제 입사 시험이? 지금까지도 아직 3월 9월이라는 상반기 하반기에 존재하는데 예. 지난 연도부터 네. 그런 게 좀 무너지는 추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수시 모집. 그러니까. 그럼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수시로? 맞아요. 이제 근데 예. 그거는 항상 준비된 인재를 뽑겠다는 회사들이 약간 수를 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취준생 입장에선 항상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게 약간 항상 집어넣으면 되지 뭐. 안 돼요? 네. 집어넣는 게 좋은데 그 수시 모집 자체도 진짜 완전 개방해 놓는 게 맞는 건데 예.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회사가 일방적으로 언제 통보해서 넣어야 되고. 네.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데 걔네 올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쵸, 올리죠. 거기 회원가입하고 있으면 알람이 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도 있고 맞아요. PC에서 거기 이제 회원가입을 해놓으면 그 구인 광고나 구직 광고 이런 것들이 뜰 때 알람이 오잖아요. 알람이 오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수시로 딱 와서 자소서 미리 써놓고 거기에 그쵸. 이력서 미리 등재시켜놓고 쓴 거 탁탁 예.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원하기만 누르면 바로바로 지원이 되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하고 계신가요 혹시?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원하는 기업은 공고를 그렇게 안 내고 나쁜 놈들이네. 가서 늦게 얘기를 내고. 해. 그렇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그 형제분들은 어때요? 가족 관계는? 저는 제가 첫째고 밑에 여동생 한 명 있습니다. 여동생하고는 나이 차이가 여동생이랑 4살 차이 납니다. 24살. 네. 여동생은 학생분이세요? 아니면? 학생인데 네. 그 취업을 미리 해서 IT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IT 회사. 전공이 그럼 IT 쪽인가 보네. 네네. 사실 저도 졸업 전에 취업을 했어요. 진짜요? 상위학기 때 이제 인턴 비슷하게. 그 당시에는 그 뭐 흔하지 않았던 건데 졸업하는 전해, 그러니까 4학년 2학기죠. 4학년 2학기쯤 돼가지고 건설회사에 미리 들어갔어요. 저도. 죄송합니다. 들어가서 표현 자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아주 그냥 생 노가다를 했어요. 네. 진짜 말 그대로 생 노가다를 하면서 일을 배웠어요. 아까 그런 말씀 하셨죠. 이론과 실제가 부딪히는 것이 여기였고 이렇게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 네네 맞아요. 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현장에서 배우는 것들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 그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어떤 배경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배워가는 것들도 있고 또 그걸 어떻게 내 안에서 일치를 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세월이 가면서 배우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일치시켜야만 하는 것들이 또 있다는 거죠.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너무 가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배운 거 싸그리 무시하고 그 현장 혹은 그 기업 혹은 그 직장 내의 문화에 너무 많이 젖어들어서 자신의 어떤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줄을 잘 서서 승진하고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가는 그런 것들도 너무 많이 봤어요. 네네. 이런 거는 되게 제가 입장에서는 좀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김우중 인턴 코디님께서는 너무 올바르지도 마시고 너무 세태에 휘둘리지도 마시고 정말 잘 슬기롭게 잘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셔서 지혜롭게 잘 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지원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무난하게 잘 들어가셔서 좋은 사람들을 직장 내에서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이라는 걸 사람들은 단순히 돈 버는 거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잠자는 시간 8시간을 빼고 16시간 중에 10시간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야 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오히려 내 생물학적인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제2의 가족들이 맞거든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 나하고 맞지 않는 옳지 않은 사람들이 쐐기처럼 옆구리에 박혀 있으면 그건 직장이 아니라 지옥이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기원하건대 우리 김우중 인턴 코디님께서는 지원하는 회사에 잘 들어가시고 그 안에서도 아주 좋은 선배들 매일 같이 떠들어도 신나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정년 때까지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하시기를 제가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아주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똑똑하셔가지고. 이렇게 뜬금없는 인터뷰 신청인데도 장시간 동안 처음입니다. 이렇게 장시간 동안 제가 인터뷰를 이렇게 해본 게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옆에 나와주신 김우중 코디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별 말씀을요. 2부 더 하고 싶은데. 그래. 나중에 정말로 제가 이렇게 방송국이 차려주면 제가 한 번 더 그때 연락을 드려서 한번 다시 모실게요. 그래서 그때 좋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후기를 한번 이제 듣겠습니다. 후일담을. 네, 좋습니다. 진짜로. 네, 이렇게 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김우중 인턴 코디님과 짧지만 짧지 않은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